말이 어쩔 수가 아니냐. 네. 저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항상 이제 같이 방송할 때 국민의힘 쪽 얘기를 하거나 정부 여당 쪽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도파민이 생성되시는 것 폭발돼요. 같아가지고 더 폭발되는 건 어딘 줄 아세요? 어디요? 개혁신당 내분 얘기할 때. 그 얘기 없어요 사부에? 그 마지막에 살짝만 너무 소수당이라고 안 다루는 아니 마지막에 균형 있게 해야지. 균형 있게 그죠? 하겠습니다. 아. 오케이. 더 나옵니다 예. 그때 좀 아, 더. 예.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100% 동의하면서 최상목의 머릿속은 그거예요. 여야가 합의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로 얘기를 하면 자 일단 여야가 합의해 올 리가 없다. 그렇죠. 할 이거 수가 이제 없지. 전제를 본인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거를 야당이 갖다 줘도 어차피 권성동 체제, 권영세 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특검 못 받는다. 이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구구절절히 모든 사안에 심지어 그 마은혁 후보자 아직까지 임명 안 했잖아요. 그것도 웃긴 거기도 거예요. 그것도 여야 합의 운운하는데 여야가 과거에 합의를 했는데도 안 해주는데 지금 이 특검 사안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못 할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 운운하고 있는 거고요. 위헌적 요소요? 본인이 법률가입니까? 뭐 분명히 알겠죠. 권한대행 네. 정도면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다만 아무리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특검법을 만들어내도 합의가 안 될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. 그래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본인은 하기 싫다. 두 번째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이제 2027년에 하겠다. 뭐 이제 이런 의미니까 큰 의미가 없는 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. 권성동이가 합의해 줄 수 있는 조건. 뭐죠? 그냥 물특검. 그냥 하나만한 특검 하자라고 하면 사인해 줄 거예요. 아, 내지는 그렇죠. 특검을 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하려면 권성동은 합의해 주죠.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권성동하고 합의해 와라는 것은 불능 조건이에요. 합의가 불가능해. 선결적인 합의가. 근데 그걸 전제로 깔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해 오면 받아줄게. 근데 그 조건이 그 컨디션이 불가능한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지. 그렇죠. 불능 조건을 걸어놓고 딜을 하고 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합니까? 그럼-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그거 놓쳤어요. 왜냐면 자, 그러면 이제 앞서 들어갑니다. 요거 자, 요것만 짧게 대답하시고 원하셨으니까 원래 안 하려 그랬는데 이준석만 짧게 가겠습니다. 오케이. 도파민이 좀 나온다는 얘기. 알았어요. 자, 어차피 그 얘기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. 자, 정리해 보자면 최상목은 민주당이 새롭게 낸 제3자 추천 특검 통과되더라도 최상목은 거부권 쓸 거고. 그럼 또 200표 있어야 되는데 8표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난리 쳤던 것들이 반영이 됐으니 분열 조금의 흔들림과 함께 8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.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는 최상목이 여론을 살피면서 여론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또 판단을 하면 겁쟁이 쫄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봐요. 그래요? 동의합니다. 저도 눈치를 동의해요. 많이 봐. 그래요? 이자도 서울대 내란과 출신입니다. 네. 내란과 출신. 정확하게. 네. 그리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.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가둬놓고 패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봤는데 국민의힘 안에 아직 한동훈 계라고 하는 사람들 16명 예. 내지는 20명 살아 있습니다. 최근에 뭐 식사도 하셨던 얘기가 예, 있어요. 살아 있습니다. 그 카톡방 16명 네, 있다르잖아요. 이자들은 아마 이거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. 그 아마 밤잠 못 이룰 겁니다.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의 지금 미쳐 돌아가는 이 위헌 불법 정당이 나름의 분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. 여기서도 똘똘 뭉쳐가지고 만약에 이거 특검 막잖아요. 제2결로. 그럼 그냥 내란 세력 자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. 그렇죠. 그럼 다 죽는 겁니다. 그럼요.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이거 무기명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김재섭, 김용태, 한지아 뭐 등등등 이 의원들 이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탄핵도 된 거거든요. 204표. 저는 그 정도의 특검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. 요 안으로는. 그 저도 사실은 통과 제가 가능성이 3자 특검 있다.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? 맞아요. 네.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야당 추천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도 제가 민주당 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젠 시대가 좀 바뀌어졌다.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 오늘 박종준이도 사표 쓰고 검찰도 윤석열 조지려고 그렇죠. 그러고 뭔가 시대가 음. 이제 윤석열은 다 버리는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. 그렇다면 3자 특검도 국민의힘을 가둬놓고 패는 용도 내지는 적전 분열용으로는 던져볼 만한 카드다. 지금 시기에서는 지금 시기는. 네. 그 저를 뭐 아이 그때는 뭐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너무 시기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로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황이 바뀐 건 또 바뀐 건 맞으니까 그렇죠.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내란 특검이나 이제 이런 특검법 자체가 사실은 뭐 10표가 차이 나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뭐
언론에선 소장파, 소신파 이렇게 부르는데 분명히 이 튀어나올 분위기와 상황을 보고 국민 여론을 동물적으로 일단 캐치한 그 분들께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제3자 추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인력도 줄이고 다 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 본인들도 국민의힘에서 한 솥밥 먹기 힘든 분들과 동일하게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실제 거부권을 저도 쓸 가능성이 좀 낮다고는 보지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전 뭐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. 그 얼추 8명 됩니다. 뭐 조경태, 김상우, 김재섭, 한지아 뭐 등등등 하면 김예지 하면 네네. 8명 전 된다고 봐요. 된다고 충분히 본다. 된다고. 네, 그래도 충분히 좀 됩니다.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.